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3월 21일입니다. 주말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주말에 손자가 오는 바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 생활 리듬은 완전 망가졌고요. 그죠? 손자 보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손자는 갔으니까 또 제 할 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빨리 스타디 카페 영상을 항상 하는 거니까 주말 영상 하나 얼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 댓글을 봤는데 제가 부탁드린 바대로 그다지 많이 제 사정을 봐주느라고, 그죠? 손자 보낼 시간을 주느라고 많이 올리지 않으셨네요.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재빨리 영상 하나에 얼른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일제지입니다. 댓글 안 달아주신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고맙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 사정을 봐줘서 댓글 안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는 제가 일전에 분석한 영상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파동은 모르겠고요. 파동은 모르겠고, 제가 지난번에 분석할 때 이렇게 그려놨네요.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지 않냐. 그죠? 기준선 돌파했고, 후행 스팬 모든 게 다 좋아졌고, 또 구름 밑에서 내내 헤매다가, 그동안에 내내 압박과 서름에서 땅굴만 디립하다가 드디어 올라갔으니까, 일단 급등한 다음에, 아마도 구름 바깥 나갈 때는 구름 근처까지 조정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살짝 조정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지 조정이 뚜렷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은 얇은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기준선상에서 다 넘어서고요. 후행 스팬도 캔들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야 겁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매수 올라갈 거다. 더더구나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더라도 전에 비해서 8,300원에서 줄창 떨어졌으니까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별 볼이 없었으니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봤어도 주가도 어떻습니까? 싸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제가 제 의견을 내라면 뭡니까? 동그라미. 그죠? 매수 올라갈 거다. 조정을 보이면 즐겁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조정을 보인다면 대략 한 기준선 근처, 5,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정말 고맙겠죠. 또 매수하는 전략이고. 안 오도,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고, 기준선, 전환선,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상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SK입니다. SK도 파동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네요. 그죠? 그죠? 작년 10월 말로 조정이 끝나고 상승세가 시작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세 파동을 매기는데 1, 2, 3, 4, 5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1, 2, 그 다음에 3에 1, 3에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3에 3, 3에 4, 5. 3에 3, 3, 4, 5 해서 1, 2, 3라고 봤죠. 그죠? 1, 2, 3. 그 지금 뭡니까? 4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파동이 맞으려면, 그래서 제가 그리 두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여기다, 여기에, 그죠? 4 여기다, 라고 그려 두었습니다만은, 이 파동이 계산이 맞으려면, 이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꼭지와 겹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부러 봤으니까, 제가 그려 두었습니다만은, 1번 파동의 꼭지가 여기라 한다, 여기니까, 22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4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파동을 뭔가 잘못 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조그만 파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ABC로 되는 건데 결국은 아직은 25만 원이니까 22만 원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현재가 4번 파동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RSI도 보다시피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서 한번 돌고 또 돌았었으니까 RSI는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주가대로 내려가고 있으니 주가와 RSI 관계에서 다이버전스는 엿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꼭지에서 36만 500원에서 이까지 떨어진 것을 까마득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RSI도 바닥권이고, 그러니까 22만 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4번 파동이라는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거의 이제 4번 다음에 이제 5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자, 4번 파동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4번 파동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전입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자, 세보니까, 1, 2, 3, 왔다 이거죠. 그래서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3, 1, 2, 3, 자, 4다 하다 이거죠. 4라면, 뭐, 4니까 5가 있겠지. 라고 기대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죠. 우리 답은 압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4번 파동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우행스팬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 팔고, 그리고 그룹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가 다 팔아야 안전하지 않겠냐. 여기서 팔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제 항상 주장입니다. 4번 파동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기다리라는 법은 아니다는 거죠. 보다시피 SK 같은 경우에 4라고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보다시피 기준선 무너뜨렸고, 더구나 그룹 밑으로까지 내려오면서 하염없이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룹 밑에서, 기준선 밑에서 매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괜찮았죠. 혹시 그러고, 우리는 4번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고, 이제 보니까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혹시나 주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22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4가 아니네. 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손절하기는 너무나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SK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든 간에 4번 파동이라서 무조건 믿지 마라. 기준선 무너뜨리고 그룹 밑으로 내려오면은 원칙대로 일단은 팔아라 라고 하는 게 제 방법이죠. 자, 어쨌든 간에 SK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22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4번 파동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반등하면은 이제 5번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뭘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기준선부터 먼저 넘기는 파동이 있어야 되니까, 당장은 답답하겠죠. 그죠? 그런데 뭐, 다이버전스도 보이니까 거의 바닥에서 돌았을 걸로 예상된다는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가 KC피드입니다. 이거는 저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보이십니까? 쫙 가다가 옆으로 그야말로 야금야금 오르다가 그냥 막 행보하다가 갑자기 빡 뛰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그래서 파동은 매길 수도 없고요. 그죠? 파동은 매길 수도 없고, 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횡보하고 구름이 얇을 때 종종 재수가 좋으면은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전형적인 사례네요. 근데 이때 급등할지 아니면 언제입니까? 언제 급등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오를지 여기서 오를지 알 수가 없으니, 횡보하면서 구름이 얇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은 아니긴 하겠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KCP들은 지금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횡보하고 구름이 얇은 종목에서 급등했습니다. 파동은 계산할 수 없는데, 뭐 파동 굳이 계산한다면 그래서 여기가 1, 2, 여기가 1, 2, 3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1, 2, 3가 될 것이고,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무조건 4번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5월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5번 파동의 꼭지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언제 파나? 그럼 꼭지인지 아닌지 어찌 아노? RSI가 70m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기준수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꼭지였구나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감으로는 그 소위 심증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증은 없고요. 예, 물증이라 하면 우리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RSI가 밑으로 70m 내려간다거나 기준수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물증인데, 그거 아니고 심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안테나가 달려있는 게, 이게 5,170원이 꼭지가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듭니다. 잠깐만.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지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사흘 동안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위로 안테나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날, 언제야? 3월 17일 날 치고받고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죠.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거래가 엄청났습니다.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이게 120만 주 거래된 주식인데, 그죠? 근데 이날은 2,300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평소에 20배 이상이 거래됐죠. 그러니까 한 달 거래될 게 하루 만에 거래된 거예요. 한 달 거래된 물량이 치고받고 매수세 매수 연락에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위에 흔적만 남기고 안테나만 남기고 주르르 밀려 내려갔으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얼마입니까? 그 계산가가 얼마죠? 4,335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5,170원까지 산 사람들은 다 물렸죠. 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이후에 반등할 때마다 여기서 이 거래량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많았으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여기서 매물이 쏟아질 공산이 높겠죠. 예, 좀처럼 주가가 이 위를 넘어서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주가가 더 밀려 내려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RSI가 70m로 내려오면은 조금씩이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일부라도. 그런 다음에 통상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요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내려왔다가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데 이 두 번째 반등이 전고점을 넘기기도 하고요, 못 넘기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하여간 내려왔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매도하고 또 내려왔다가 그때 가서 사고 다시 한 번 더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노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뭡니까, 매도할 찬스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5번 파동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물증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기다려보자는 의견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메이드입니다. 파동을 보여달라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파동은 아마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죠? 셋, 넷, 다섯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네요. 그렇죠. 1, 2, 3, 4, 5, 1, 2, 3, 4, 5인 것 같고, 지금부터는 A, B, C이거나, 여기가 A, B, C로 끝났거나, 그래서 새로운 상승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조정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확률로 봐서는 이까지가 조정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볼 그런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째 그러냐? 뭡니까? 요게 짧은 요게 조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부터가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고요. 어찌 하느냐? 뭐, 차다못해 당장, 우리는 이제 아까 그, KCP의 경우에도 KCP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했습니다.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 그죠? 물증, 증거, 상승세라는 물증이잖아요. 물증 어떻게 보노?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구름이 올라왔네. 후행스팬더 캔들 위로 올라왔네. 이런 것들을 봐서 앞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5번 파동이고, 여기가 조정 ABC, 뭐 ABC가 되든, 여기가 C가 되든 간에 하고, 새로 상승세가 출발한 정도가 될 텐데, 혹시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조정이 A, B, C, D, E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내려와서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아이고, 틀렸구나.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 아직은, 당장은 지금 구름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 쪽으로 보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혹시라도,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 예측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여기서 꼭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아, 틀렸구나.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구나. 라고 보고, 물량을 줄여가는, 소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니까 더 기다려도, 내지는 아까 KC처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괜찮겠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나 SK나 아까 SK나 그림이 되게 비슷하네요. 자, SK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여기가 1, 2, 3, 4, 이게 우리가 4라 그랬죠, 4. 그죠? 4인데, 혹시라도 1번 파동을 건드리면, 이게 4가 아니다. 가 되는 건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떻게 봤냐니까,
1, 2. 요거. 자, 이게 3, 4, 5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지금 ABC다. 라고 보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은, 아니, 이걸 4로 보려면 이게 4가 너무 짧잖냐. 5도 너무 짧잖냐. 그렇죠. 이게 1, 2까지인데, 1은 3월달부터, 먼저 2까지죠. 그죠? 3월달부터 이제 이게, 8월달까지는 5개월인데, 달랑 4를 갖다가 한 달도 안 되게 4, 5도 한 달도 안 되게 5라고 보기에는 여기가 너무 짧잖냐. 그래서 여기까지가 1, 여기가 2, 여기가 3고, 5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쓴다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지금이 4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뭐, 그게 틀렸다고 보기에는, 뭐, 아직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게 4라면, 이게 1이죠. 그럼 따라서, 이게 4가 되려면 앞으로 5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5가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4파동이라고 간주되는 파동이 어느 파동 밑으로 안 내려가야 돼? 1번 파동 꼭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죠.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1번 파동의 꼭지가 얼마였습니까? 이날이? 야, 빨리 나와라. 19만 7천 원. 19만 7,5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19만 7,5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4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지.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까지 맞는데, 3, 4, 5 해가지고, 여기가 3이고, 4가 5구나. ABC구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서 건드리지 않고, 19만 7,500원 건드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뭐, 4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5가 있는 거죠. 역시, 당장은 아직은 역시 또 똑같습니다. 심증밖에 없어요.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있는데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이 뭐냐? 그래도 RSI가 30m에서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그죠? 30m에서 올라서는 모습인데, 지금 RSI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말락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죠. 잘 볼까요? 자, 여기 30m에서 지금 안 돌아섰잖아요. 그죠? 주가도 아직 안 돌아섰죠. 주가도 돌아서고, 그러면서 RSI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RSI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괴리, 다이버전스, 아까 SK에 본 것처럼, 다이버전스로도 발견되니까, 아직은 SK이노베이션에서는 다이버전스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월요일부터 올라가기만 한다면, RSI도 30m에서 위로 올라갈 테니까, 매수 신호가 발령되고, 그러면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그럴 경우에는 5번 파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는 거고요. 좀 더 확실해지려고 그러면은 역시 기준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다 이게 조정이라고 본다면 하다못해 이게 반등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고 싶다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나 거의 파동이 비슷해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기다려봅시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파동을 제가 그려놨네. 이게 또 골치 아픈 파동이었네요. 옆으로 기었으니까. 아까 뭐였더라? 캐시피드나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캐시피드 보세요. 옆으로 계속 기었죠. 이거 캐시피드 보시면은 1, 2 옆으로 확 기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 2에서 3란다. 1, 2, 3 다음에 4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인데 5 파동을 이 5번째 파동을 세보니까 여기서부터 1, 2, 3 복닥복닥 지금 현재가 아마도 1, 2, 3 다음에 지금이 뭡니까? 4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죠? 4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5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갔죠. 그래서 기준선 살짝 건드린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제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5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5가 된다면 46,650원 전고점 이게 3의 꼭지였으니까를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파동 계산이 틀리려면 1번 파동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1번 파동 여기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29,400원이니까 뭐 41,000원인데 29,4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확률이 낮죠, 그죠? 그래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구름 위도 있고 그래서 후행스팬은 아직 못 넘어갔네요. 후행스팬 여기 있으니까 아직까지 캔들을 못 넣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로 봐서는 올라간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펜오션입니다. 워낙 종목 분석을 우리가 많아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정말 편하네요. 네, 다 써놨네요. 그죠? 다 써놨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엉터리로 분석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으니까 굳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 했더라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이 다 했으니까 펜오션 다 써놨죠. 그죠? 1, 2. 하나,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3. 그죠? 지금 뭐라고요? 4. 그래서 3회 1, 1, 2, 3인데, 큰 3번인데, 큰 3번 안에 3회 1, 3회 2, 3회 3, 현재 3회 4 판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 2, 3 중에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우리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아이고. 앞으로 뭐가 기다린다고 했죠? 1, 2에 지금 우리 어디 있다고요? 3에 어딘가. 이제 3회 네 번째를 가고 있다는 거죠. 1차적인 지지선 되는 것은 뭡니까? 기준선까지는 괜찮아요. 기준선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좀 내려와서 기준선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줄이고, 그죠? 그럼이 또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회 4번 파동이니까 3회 1번 파동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 3회 1이니까 3회 1번 파동을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4,000원인가요? 그렇죠. 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파동 계산이 틀린 건데 6,300원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지금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거로 예상된다. 이미 어쩌면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게 올라가는 것이 4번 파동 끝내고 3회 4번 파동 끝내고 5번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파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펜오션도 하나 에어로와 마찬가지로 어떻다고 올라갈 거다. 그죠? 오케이.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괜찮네요. 종목이 다 좋네요. 9일 제지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펜오션 다 그렇고요. 위메이지도 사실은 제가 동그라미를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긴 했습니다만은 기준선 위니까 위메이지 다시 퀘스천 마크 지우고 그냥 동그라미 해도 되겠네요. 그냥 동그라미. 그죠? 자, 대우 에이텍입니다. 파동이 얼마냐, 파동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엉엉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무슨 말이죠? 매수했는데 손해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딱 보이잖아요. 1, 2, 3, 4, 5. 그렇죠. 그죠? 딱 보이죠? 여기서부터, 작년 4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지금은 ABC 조정에 어딘가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큰 파동 하나가 끝난 거니까. 그죠? 큰 로마 숫자 1. 지금은요, 로마 숫자 2.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숫자 3이 있겠죠. 그죠? 로마 숫자 3이 언제 있느냐? 그게 문제지. 엉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어떤가요? 관상을 보니까. 구름 밑입니까? 위입니까? 구름 위네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나쁘고 아주 비가 나고, 이런 경우 저는 파세요라고, 구름 밑이면은 파세요라고 말하는데, 구름 밑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죠. 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준선 밑이냐 아니냐? 아니, 기준선 위네. 기준선 위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요,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 어디 있나요? 캔들 위인가 밑인가? 위네?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데서 매수 단가가 높아가지고, 아마도 엉엉이라고 하신 거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물론 여기가 조정의 국면이 있죠, 우리가 지금. ABC 파동의, ABC 조정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번 파동, 예를 들어서, 라지 로마로 숫자 2번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로마 숫자 3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가 어그러졌느냐 안 어그러졌느냐가 문제인데,
예컨대 기준수 밑으로 내려왔다. 일부 매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 아쉽지만 일단 다 팔아놓고 매도 단가보다 더 싸게 사가지고 5번 파동 내지는 3번 파동을 기다려야지 하는 전략이죠. 그죠? 앞에 다 설명했듯이.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죠.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행스핀도 그렇고 구름 밑에 위에 있고 다 좋으니까 굳이 대여 혜택을 갖다가 매도 우려할 수도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후행스핀도 그렇고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봐야지 내려갈 거야 하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기준선 밑에 내려오면 일부인데 물론 원칙은 기준선 밑에 내려오면 다 일부 팔고 구름 밑에 내려오면 다 파세요인데 얘는 구름이 워낙 얇고 그죠? 그 기준선은 얇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혹시나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뭡니까 정리하고 그 언제 다 던지느냐 이 정도 요게 이제 최저 그때 갔으니까 이 근처에 나름대로 매수 물량이 있어 보이잖아요. 꼬리도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이 밑으로 1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마지막 지지선마저 무너지는 거니까 그때는 엉엉하면서 어떻게 좀 물량을 더 줄이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보유 올라갈 쪽으로 보고 싶다. 다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매도해야 되는데 두 개가 짧으니까 차이가 별로 안 되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11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죠? 기준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정리하고 만약에 전저점이었던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매도 가격보다는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해서 다음에 상승 파동 3번 파동을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팔라고요? 아니요. 지금 올라갈 거라고 봐야죠. 동그라미 벌써 쳐놨네요. 그죠? 올라간다고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종목은 미국 주식들입니다. 나노디멘전과 비자 그리고 맥도날드입니다. 자, 나노디멘전부터 보겠습니다. 파동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파동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인데 어떻습니까? 뭐 굳이 1, 2, 3, 뭐 4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그죠? 근데 뭐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4번 파동일 거다라는 예상인데 앞서 뭐 SK나 딴 종목에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4번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죠. 그죠? 4번 파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 우리는 이 1번 파동의 꼭지 밑으로 안 내려가면 4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세상에 어떤 일이 없을지 모르니까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 파동 계산 틀렸구나 라고 하기에는 주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늦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선 밑에서 일부 그 다음에 뭡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일부 그래서 물량을 줄여나가고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하는 그 정도인데 뭐 지금은 뭐 앞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은 RSI가 여기서 30 밑에서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반등을 기대해 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반등하다가 기준선을 못 넘긴다거나 또는 구름의 저항을 해서 부딪히고 다시 되밀린다면 그때는 일부라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올라가면은 다 넘기고 기준선 넘기고 구름 위로 넘어오고 후행스팬마저 캔들을 넘기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대망의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대망의 5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4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진즉에 예전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리스크 줄이는 쪽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뭐 지금은 안 했을 테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다가 기준선 넘기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기준선이나 구름을 못 넘기고 다시 되돌아선다면 그때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비자카드입니다. 이놈 왜 푹 빠졌네요? 괜찮았는데, 그죠? 괜찮았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서 괜찮았는데 이 종목도 뭐 파동을 말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죠? 파동 잘 안 매기지죠? 어떻습니까? 그죠? 1, 2, 3, 4, 5인가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조정. 그죠? 조정이죠. ABC. 어디 가든지 모르는 ABC, X, ABC, 뭐, ABC, X, ABC인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모르는 조정. 혹 지금도 조정의 일부일지도 모르겠고요.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구름 밖에 나왔으니, 여기까지가 조정이고, 그죠? 새로운 상승세가 출발하리라라고 일단은 기대가 되는데, 그 사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그죠?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괜찮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빡 빠지면서, 기준선 바지 무너뜨렸으니까, 차트가 상당히 어그러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저라면, 통상 기준선을 무너뜨리면 억울하지만, 일부라도 줄입니다. 물량을 줄여놓습니다. 혹시 제가 더 밀려버리면 난감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줄여놓고, 더구나 이렇게 급락했다면, 뭔가 일이 있겠죠, 그죠? 뭐 악재가 터졌거나, 뭔가 일이 수급에 꼬였거나, 뭔가 일이 있을 테니까, 일단 물량을 줄여놓는 전략을 취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름에서 반등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기다려보는, 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매도한 물량만큼을 다시 사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름은 무너지지 않았고 후행스펀드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아직은 상승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싶으나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물량을 줄이고 싶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구름이 더 내려가 버리면은 일단 더 줄여야 되겠죠. 그죠? 더 비중을 더 줄여놓고 매도한 가격보다 더 내려오면 매수하겠다는 건데, 파동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4번 파동이라 하는,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마냥 보유한다는 것도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 역시 일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물량을 줄이자는 이야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맥도날드 마지막입니다. 맥도날드. 5번 파동인가요? 예, 이제 산에 하산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음에 이제 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 파동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샀다. 예, 그것도 잘한 전략이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언제입니까? 요때죠. 그죠? 밑에서 기준선 위로 싹 올라왔을 때, 그리고 구름 위로 고개 딱 냈을 때, 그죠? 208달러, 213달러구나. 고가 213달러도 괜찮아. 213달러에도 노프라블럼 샀었다면, 구름 위로 고개를 낼 때 샀으면 성공했죠. 오, 세상 213달러 샀는데 225달러가 했으니까, 그게 성공했죠. 그럼 만약에 통상, 근데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항상 설명할 때, 일목에서 보니까, 구름 밖으로 나간 놈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살짝 조정을 보일 것 같기도 해요. RSI도 70에서 돌아서기는 꼴을 봐서 약간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환선에서 조정이 되면은 내려왔을 때 얘가 돌았을 때 전환선에서 걸리고 돌았을 수도 있고 기준선에서 내려왔다가 돌았을 수도 있고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에 걸려서 돌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약간 조정은 예상되는데 조정 예상되는 만큼 조금씩 사가다가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물량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구름 밑에 갈지 모르니까 상승세가 일장 춘목이 될지도 모르니까 때는 기준선의 이 돌파되지 않는 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조정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11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물론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페드의 정책과는 좀 관계없이 움직이니까, 뭐 시장에는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지 않느냐 싶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기억원에 do not bet against the Fed란 말이 있죠, 그죠? FRB와 맞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RB는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할 건데 시장에서 지레짐작해가지고 금리 올릴 거야, 내지는 뭐 테이퍼링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페드의 의도가 다르니까 잘못된 판단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